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관련해서 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또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주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주하고 여러모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 또 원광대, 한의대도 이곳에서 다니셨잖아요. 네, 예, 제가 여기서 예. 1년 반이나 살았습니다. 아. 그 덕진구에서. 그 전주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전주는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어릴 때 그 박힌 인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도다. 그런 느낌이었고, 네. 제가 여기 대학 늦깎이 그야말로 50대 대학 생활을 할 적에는 정말 낭만적인 생활을 했고, 덕진구 가서 항상 그 연꽃을 바라보면서 법화경의 아주 진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응? 네네. 예, 원래 고향은 천안이시던데요. 예. 네네. 집에서, 예. 우리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님은 오늘 이제 함께 교육과 네.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또 두 분의 인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는지요? 네, 제가 4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었는데요. 늘 생각했던 것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또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요. 마침 우리 도올 선생님의 교육 입국론을 접하면서 예. 선생님의 생각이 저하고 많이 좀 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굉장히 네.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예.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오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 경우에는 학창 시절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고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호기심 많은, 질문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방치된 상태에서 좀 불량배 비슷하게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네. 그러나 좋아하는 몇 과목은 공부를 그냥 따라가서 간신간신 고려대학은 들어갔지만 예. 전혀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예. 그 중고등학교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관절염이 심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낙향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원래는 생물학을 전공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됐죠. 당시에도 혹시 뭐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항상 학생들이야 우리 때는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스타일의 교육들이었으니까. 주입식, 소위 말하는. 예.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굉장히 반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 많은 대학들을 미국과 일본, 중국의 그 가장 우수한 대학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본 느낌으로 예.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이었다라는 저는 자부감을 갖고 살아요. 평생
그때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그 위대한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도 지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이 책이 여기 이제 예, 도올 예. 교육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는 제가 지난번 이제 교육감 선거 때 이제 진보 교육감님들이 많이 되면서 예. 그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이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서 총장님께서 예. 보시고 이 책에 담긴 도올의 그 교육학적인 입장이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상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상적 동지를 만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 모든 철학은 궁극적으로 교육 철학이에요. 예. 플라톤의 철학도 아테네의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철학이고 존 듀이의 무슨 프라그마티즘도 미국 시민을 그야말로 민주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하는 철학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입국론 예. 우리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예. 우리 서 총장님께서 그렇게 깊게 공감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서서히 풀어가기로 하고요. 네네. 우리 서거석 전 총장님께서도 교육 입국이 아닌 교육 입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입토론. 그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교육 입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우리 도올 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세워보자 그런 이론인데요. 결국 전라북도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인구라든가 또는 산업, 경제 모든 면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교육 하나가 교육 명가로서 그래도 이름을 내놓을 만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통계에 의하면은 최근 5년간 우리 이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지금 추락을 했다. 네.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초학력을 올리는 게 좀 필요하고 네. 또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자가 좀 조화를 이루어서 보기 좋게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네.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정말 학교에 자녀 보내기가 두렵다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뭐니 해도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게 부모가 됐을 때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애들을 너무 조동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기적인 아이가 된다든가 예.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학교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인데 지금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 교육 외에 예. 부수적인 생활 지도의 한 방편으로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교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예. 생활 교육 단계로 끌어올려서 이제 비중을 두어가지고 인성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인성 교육은 이제 유치원, 중, 고 이렇게 단계별로 예. 거기 맞춤형으로 해서 인성 교육을 할 때 예.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사회에서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일찍이 그 아프리카 속담에 예. 이런 말이 있죠. 예. 한 아이를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또 애정을 가져야 될 때가 맞습니다. 아닌가. 네.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학생은 뭐 이렇게 정학을 시킨다든지 학교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는 그 학생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이제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도올 선생님은 누구를 뭐 괴롭힌다든지 그런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폭력이라는 단어는 좀 학교에서 좀 없어져야 될 단어지만 예전에도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이런 거는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지금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적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랑 관련해서 저는 우선 전북에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학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전북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교가 뭔가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은 이 모든 결국은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의 교육론으로부터 사실은 근대적 예. 교육 이론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존 듀이의 교육 이론이라는 거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가 보통은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실험주의라는 그런 말로 번역되는 게 좋은데 그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에 의해서 쉽게 얘기를 해도 우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교육자들의 그 어떤 프라그마틱한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우선. 예. 사람 몸뚱이만 키우려고 우리가 학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뭔가 이 사회에서 나아가면서 자기가 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가장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비교육자들이 기초적인 실력을 구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프라그마틱한 목적이고 그래야 네. 학부 형님들을 다 만족을 하실 거고 그런 상태 위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그리고 그 인격의 도야라든가 모든 지금 진보 교육이 얘기하는 모든 다양한 사회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뭐냐면은 비교육자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교양과 실력과 어학 능력과 수학 능력이라든가 이런 사고 능력을 우선 충분히 개발시켜 주는데 그 개발시켜 주는 과정이 주입식이나 과거에 이런 그 인덕트리네이션 하나의 그 이념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걸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요약하자면 어쨌든 그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소양의 기초 학력은 그래도 학교에서 해결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이 과거에 그 교육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학력이 많이 저하됐다고 하니까 도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안 되면은 사회생활에서 지잖아요. 앞으로 영어 뭐 이런 거는 기초 교양 안에 길거리 지나가다 뉴욕타임스 특보 봐가지고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전북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은 유독 이 실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서도 전라도 사람답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게 저도 뭐 워낙 뿌리로 들어가면 제가 해남입니다만은 예의 바르고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예의 바르고 그야말로 이 양보 정신이 있고 희생 정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소위 말해서 디시플린 학교에서 지금 인성 교육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예의 바른 사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를 항상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예의 바른 사람이래야 무슨 회사를 운영해도 그 전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모든 게 효율화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논할 때 나아갈 길에서 논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교권의 추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서총장님께서는. 네.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학생 인권하고 대비를 시켜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그런 미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교사 선생님들이 뭘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이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그 세태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학생 인권이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좀 경시되고 또 무시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조화롭게 갈 때 결국 이 학교가 또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교육입국론에 쓴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컨트로버시의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저는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돌이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존 듀일의 근세 어떠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교육론에 의하면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교사가 학교라는 공동체의 하나의 부분품, 기능적 역할자로서 그 20세기 이 자유주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다고요. 기본 원리가.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미국은 학교 중고등학교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마약하고 섹스하고 뭐 권총을 난사를 하고 이런 그냥 무질서한 교육이 됐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가 뭐냐면 존 듀이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다고 그래서 존 듀이라는 사상가를 내가 비판할 생각은 없고 그 사람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냔 말이죠. 그거는 학교라는 것은 도산서원은 이태계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모든 학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부터 여태까지 모든 학교의 주체는 위대한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학생은 왜 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은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얘들 나름대로 발전하고 교사는 동화만 주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은 인격적으로 온전한 개체이지만 완전한 개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그 학생을 우리가 받아서 훌륭한 교사들이 길러내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 교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은 교사의 권위를 확립해야 되고 교사에 대해서 학부형이 찾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사들의 권위를 확보하되 제가 말하는 건 교사가 독재자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진보 교육에서 말하는 학생이 주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수용하는 학생이 궁극적으로 이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위대한 리더로서의 교사의 위치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이 망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체벌도 지금은 이제 금지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도 그 말도 제가 어려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심하게 어릴 때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심하게 때린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잘못을 많이 하셨으니까 때렸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잘못도 했지만은 항상 어려서부터 뭐 한학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하여튼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회초리는 옛날에 회초리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 학생을 선생이 따구를 때린다. 그 선생은 영창 가야죠. 감옥 가야죠. 근데 회초리는 그것은 내 몸으로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학생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식을 거칩니다. 네가 정말 오늘 회초리를 맞을 짓을 했지. 그래서 오늘 몇 대 맞을래? 뭐 이러면서 그저 가볍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체벌이라는 거는 무슨 제가 말하는 건 회초리를 안 쳐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 나와서 서 있으라든가 뭐 운동장 5바퀴 운동장을 도운다든가 운동을 하다든가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도 체벌이라는 게 꼭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사가 학생의 그 디시플린을 자율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방편까지도 허용되는 게 과거의 교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리스펙트가 필요하다. 이걸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애들은 무조건 뛰어놀아라. 애들이 그냥 피아노 올라가서 건반 위에서 춤을 춰도 그 좋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사이 또 한 가지가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지금 심각한데 개천에서 용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도 양극화, 어려운 가정에서는 뭐 사교육비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교육의 질은 나빠진다. 또
또 부모의 할아버지의 또 재산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팽배한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총장님? 예, 우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을 해서 예.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꼭 비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한 또 국가를 위한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린 애들에 대한 이제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떤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도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이런 데서도 역시 이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이제 기부 문화가 좀 그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부를 해도 전에는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많았다면은 최근 들어서 그걸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뭐 중학교도 겨우 다닐 정도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제가 맞아요. 후원의 일도 네. 맡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자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과의 평등까지 우리가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그 문제랑 관련해서 전부 우리 도만이라도 뭐냐면은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 학교를 돈이 있어서 가냐 없느냐 못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학교의 교실 교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과외비라든가 이런 거를 투입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에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논의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뭐냐면 네. 학원 가는 애들이 오히려 대학에 뒤떨어진다. 오히려 대학의 이 학교의 교실 교육에서 전념하고 여기서 위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매일매일 학생들이 거기 가서 졸려 가는 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거기서 자기 삶의 기쁨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치열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이 다 만족감을 느끼고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애들,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 못하는 애들을 따로 지도하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자율학습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쉽게 모르는 걸 마음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가르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 뭐 자율성이니 사회성이니 뭐 활동성이니 뭐 이런 애매한 말들 때문에 학교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나를 어떤 뭐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보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네. 이거는 지금 교육이라는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학생들은 자율권이 있고 지금 어느 학생이 누가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 최대한 위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들면 모든 것이 교실 내에서 그 활성화되어서 거기서 해결되는 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 많은 케이스를 스타디를 해봤는데 서울대학의 네. 특별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거 해봤는데
애들이 그야말로 진보적인 모든 가치를 수용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크면서도 최상의 권으로 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뭐냐면은 교사들이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잘 짜지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도 성장하고 위대한 교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혁신적 생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 등골이 휘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공교육이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모든 학생을 만족시킨다면 정말 이상이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진보 교육감이 많은 그 대세 이상, 과반수 이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우열반이라고 하죠. 옛날처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모아서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못 따라가고 처진 애들은 따로 이렇게 하는 그 체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체 교육을 전 학생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야지 그걸 분별을 해서 처진 애들은 잘라버리고 딴 반으로 한다 이런 식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학생들은 끝까지 그 학교가 책임을 지고 관용과 이 사랑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의 우선 권위가 없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입시를 위한 모든 그런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들은 과외를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서거석 전 총장님께서도 이제 그동안 교육계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온 걸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 중로는 전북교육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북교육의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어떤 조직 또는 공동체든 또 누가 그거를 책임을 맡고 있든 지내놓고 보면은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교육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니 해도 이제 그 기초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길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수월성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 교육청과 유관 기관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지자체 또 인근에 있는 대학들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게 있어야만 그 기관들도 사실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책 앞에 숨어 있는 우리 도올 선생님께서 쓰신 도올의 교육 입국론의 앞에 혁신 교육감을 위한 이 글자가 이제 단어가 생략이 돼 있는데 혁신 학교는 만들었던 취지는 좋지요. 평소 이 혁신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인간의 전인적인 몸, 이게 암암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 학생하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암암리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애를 머리 좋다 그러고 그러지. 그 머리 좋다는 걸 평가하는 만큼 체육을 잘하는 애들을 야 너는 몸의 수련이 훌륭하다. 그리고 가치관이 항상 그렇게 모든 인간의 전인적인 활동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라든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가운데서 혁신학교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반드시 그런 이제 과거식의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교육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목표 자체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간다.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그걸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수단도 없는 거죠. 예.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어떤 수단이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수단에 또 구해지는 데 따라서 목적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과 교육의 목적과 수단이 항상 이렇게 통합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에 인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막 이런 것이 근세 모든 혁신적 교육론의 골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용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를 운영한다면 예. 난 영어 수학 철저히 가르치겠어요. 왜? 뭐 그거를 지금 영어 수학이라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고등 수학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토톨로지라고 해서 이거는 항진명제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머리를 얼마나 유난하게 굴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수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키냐 하는 문제고 네. 영어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정보가 가장 많은 언어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언어니까 한국말을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글짓기. 학생들이 예. 정말 작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관이 되더라도 사실은 위대한 법관이 되더라면 글을 잘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테크니션이 돼도 기계만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보고서 잘 쓰고 기계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글짓기라는 능력이라는 건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학이라든가 이런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철저히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선 차별이 없을 만큼 학교장이야 교감 교육청 전념을 다해서 그 기초는 우리 학교에서 꼭 가르쳐 준다. 전북에서 예.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예. 영어 수학 정도는 이 정도는 다 된다. 네. 이거를 몇 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는 또 영포자, 수포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 뭔가 좀 느슨하면서 아이들에게 원래대로는 이제 좀 자율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방향을 제시한 곳이 혁신학교인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기초학력 부분도 또 굉장히 또 떨어지고 있고요. 혁신학교가.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1년에 처음 20개로 혁신학교가 시작이 돼서 예. 지금 이제 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159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가 877개인데 그중에 159개니까 약 한 18%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셈이고요. 7년간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한 233억,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혁신학교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는 이념,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살려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몇 개 학교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혁신학교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요. 이게 혁신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체험 학습, 야외 활동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그 지식,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 학교가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혁신학교 초등학교에서 나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갈 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거. 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근본적으로는 그 무엇을 혁신할 거냐. 혁신해야 학교가 혁신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수업의 혁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그 수업의 혁신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마 조금 그 부담을 주었던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그거를 결국은 다시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혁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어쨌든 예산은 줄 테니까 자유롭게 쓰라. 그래서 결국 학교에 따라서 약간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만은 예. 주로 이제 야외 체험 학습 또는 심한 경우에는 그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외 수학여행 이런 데다가 이제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그 본질적으로 혁신의 핵심은 수업의 혁신이기 때문에 예. 수업을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창의적인 학생 양성하기 위해서는 토론 교육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반 학교보다는 더 앞서가자는 뜻에서 만든 게 또 혁신 학교인데 그런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도올 선생님께서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바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 서열화를 없앨 것 같아요. 이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저는 장관 된다는 꿈도 꿔보지도 않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는 없을 테니까 예. 별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우선 그 대학은 저는 옛날부터 서울대학은 없어져야 된다고 서울대학 폐지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국립대학을 예. 하나의 대학 체제로 이건 뭐 지금 미국의 그 UC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통합 과정으로 인해서 전부 풀링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통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학 주로 서울대학이 없어지면 이제 지방대학 국립대학을 그야말로 지금의 서울대학과 같은 권위 있는 체제로 격상을 시킬 수가 있다. 예. 이런 체제가 얼마나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사립대학에는 정말 진정한 사립대학으로 자율성을 줘라. 그리고 지원도 하지 말고 도산되려면 빨리 도산되게 만들어야지. 사립대학이 뭐 말도 안 되는 대학들이 막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죽순처럼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네. 도산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학 체제가 우선 이 자율적인 구조로 가야만 입시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되면서 혁신학교의 의미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수업에서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예를 들면 선생님의 가리키는 방법에 가장 과거로부터 여태까지 중시되어 온 게 렉처인데 렉처 강의죠. 강의. 예. 근데 이걸 일방적이다 이렇게 탓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강의처럼 효율적인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은 위대한 강사예요. 위대하게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간절하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강의라는 것은 학교의 기본이고 교육의 기본인데 예. 그런 거를 포기한 채 무슨 학생들끼리 자유토론이다.
아니 머릿속에 들은 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토론한들 거기 무슨 효율이 나옵니까? 시간 낭비가 안 되죠. 그렇다고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발표 학습이다. 그러면 발표 잘하는 애들, 특별히 발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표 잘못하는 애들 더 소외돼요. 강의 때보다 더 소외가 심합니다. 예.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점점 낙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식에 대해서 토론식 무슨 이런 것들이 더 우위를 갖는 진보 교육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망상들을 버려야 돼요. 강의를 잘 하면서 예. 그 토론과 자유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게끔 지금 지금 이게 뭐 기가 사이클 뭐 이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 시절에 네,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예. 학생들이든 학교든 교사든 모든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학습 방법도 굉장히 효율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잘 짜고 예. 정말 정신을 차려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최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꼭 가르쳐야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일을 한다면 네. 제가 말한 건 이루어지는데 예. 우선 교사들에게 권위를 안 주고 학교라는 것을 그냥 놀이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육의 장이 아닌 놀이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 조는 거고 그냥 애들이 그냥 거기서 맹숭맹숭하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런 혁신학교의 목적은 예. 학교라는 장이 이게 독립된 장이 아니라 사회와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와 교섭하는 하나의 인테그레이트된 장의 일부로서 예. 오늘 얘가 어른이 되기 위한 그 수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서의 정당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예. 그러한 장을 학교에서 만들어준다는 게 이런 게 모든 혁신교육의 근본 원리예요. 이제 말씀 초반부에 해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없애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서울대학교를 이제 연구 중심 뭐 대학원으로 이렇게 대학원 하고, 대학으로. 예, 나머지 이제 국립대학들은 그만큼 이제 위상이 높아질 텐데 이미 뭐 전북대학교는 위상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지방 분권이 이제 확실시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교육 역시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 이제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수장의 어떤 리더십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어떤 조직이나 또는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만고불변의 그런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겸손하고 상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작은 목소리도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또 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습니다마는 늘 학생들한테 그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세상 만사를 법의 잣대로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 잘못 풀리면은 거의 그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법대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는 사회에서는 어차피 다툼과 분쟁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건데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조정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거석 전 총장님도 교육 관련해서 전북 교육 미래에 대해서 또 함께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전북 교육위에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전북 교육이 위기다라고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위기일수록 기본과 상식 그리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예.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 전북 교육을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찾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혹시라도 또 저희가 추후에라도 전북 관련돼서 큰 사안이 있을 때 또 조언 필요하면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학창 시절 유난히 그 교실 냄새가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가고자 해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희망 있는 학교가 좀 만들어져서 언제든 학교에 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어른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